어떤 면사무소에 젊은이가 40대 신사가 집안 어른이 돌아가셔서 사망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요즘 정부가 점점 법을 강화하는 게 정보 유출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남의 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보가 유출되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은 당연히 물어봐야 돼.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 직원이 본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꼭 본인이 와야 됩니까? 이런 분들도 성공하실 수가 있어. 이런 분들도. 왜냐하면 원칙을 지키잖아요. 지금 원칙을. 자, 원칙을 지키고 애터미 사업은 절대로 혼자 성공할 수 없어요. 재심 합력. 자꾸 쓰죠? 요건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굉장히 이 희호를 많이 하셨던 요건 후한서 광무제, 후한 초대 황제인 광무제 황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이 약한 사람도, 제 힘은 가지런할 제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을 가지런해서 힘을 합하면 예기익장, 그 날카로움이 점점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서민들 아닙니까? 이 힘없는 서민들이지만은 마음을 하나로 해서 뭉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미국의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을 가끔 제가 예를 드는데요. 세계적인 기업가입니다. 지금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한 50개 되는데 원래 그냥만 노숙자였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성공을 하고 이렇게 사원들에게 자기가 했던 식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80%의 사원들은 그거 쓴다고 그대로 되나? 그러고 안 쓰고 20% 정도만 썼는데 20% 인생 시나리오를 쓴 분들은 그대로 됐다고 합니다. 폴 마이의 체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책이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태현 스타마스터가 굉장히 좋은 방법론을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건데, 거꾸로 써보라고 그런 말 들으셨죠? 어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거꾸로 해보는 걸 뭐라고 부르는가요?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통 군대를 기피하신 모양이야. 군대에서는 계속 그렇게 합니다. 거꾸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후보 계획이라고 그래요. 뒷걸음질 치면서 계획을 세운다, 그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령관님이 명령을 내렸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 고지를 공격하라. 그럼 그 시간에 그걸 공격해야 되죠. 그러면 계획을 부대에서부터 세워가지고는 안 돼요. 요 고지를, 이 도시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공격한다. 그러면 뒤로 계속해서 그럼 이 점은 몇 시에 가고 이 점은 몇 시에 가고, 그러면 우리는 몇 시에 출발해야 되는가. 요게 딱 나와. 그렇죠? 여기서부터 출발부터 세우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후보 계획이란 게 뭐냐면, 내가 2019년 8월 1일까지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죠. 그러면 뒤로 해보면 언제까지 샤론이 돼야 되는가, 언제까지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가, 언제까지 오토가 돼야 되는가, 그럼 나는 지금 매일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게 3년 뒤에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3년 뒤에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군대에서 말하는
후보 계획이에요. 반드시 군대에서는 예를 들면 사관학교에서 아침 08시 정각에 수업을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뭡니까? 참모총장이 내리는 작전 계획이에요. 그럼 매일 군인은 작전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내가 8시에 수업을 땡 시작하려면은 후보 계획을 세우면 돼요. 몇 시까지 교실에 도착해서 그러려면은 몇 시에 사무실을 출발해서 집에서는 몇 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가 이게 나와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8시에 수업을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왔는데 시작 못하면 어때요? 그건 명령 위반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019년 8월 1일까지 스타마스터가 되겠다. 이건 누구 명령이에요? 내 명령이에요, 내 명령. 내가 나에게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는 2019년 8월 1일까지 스타마스터가 되라. 근데 자기가 자기에게 명령해놓고 자기가 안 지킨다. 그럼 뭐야 이게? 이게 지금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송태현 스타마스터가 얘기한 후보 계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이때까지 스타마스터가 되려면 나는 그럼 샤론은 언제 돼야 되지? 딱 나오잖아요. 그래 해보니까 이게 무리야. 한 달 뒤에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금방 들어온 놈이.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 그러면 이게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걸 연기를 해야 돼. 그렇죠? 연기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지금 시작해서 그래도 100일 만에는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이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렇게 된 분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아까 폴 마이어가 한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걸 무시하더라 이거야. 야, 이거 뭐 쓴다고 되나? 그런 식으로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그렇게 쓴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 그런 거예요. 겸손이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 굉장히 잡스러운 사람 하나 있죠. 그 애플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 최고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연설을 했죠. 유명한 졸업연설, 굉장히 유명한 졸업연설을 합니다. 근데 미국 졸업식에서, 대학 졸업식에서 하이라이트는 대학 졸업연설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그 졸업연설자를 아무렇게나 그냥 통보해서 하는 게 아니고 1년 전에 섭외를 합니다. 1년 전에. 그래서 그 1년 전에 섭외를 당한 연사는 세계적인 연사들이고 1년 동안 강연 연습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거기 간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근데 마지막 문구가 가장 유명해. 뭐라고 그랬죠? 다 끝나고 나서 Stay 뭐라고 그랬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탠포드 대학은요 세계적인 대학입니다. 멍청한 놈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항상 뭐처럼 행동하라? 배고픈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 말이 뭐하냐? 갈망하라. 갈망하라. 아까 송태현 스타마스터가 얘기했죠. 간절함이 성공과 직결돼요. 그래, 뭐든지 갈망하라. 간절하게 추구하라. Stay foolish. 항상 바보처럼 행동하라. 이게 뭐야? 멍청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세계 최고 대학이에요. 이게 스티브 잡스가 세계 최고 대학생들에게 Stay fool, Stay clever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배부른 것처럼 행동하고 영악하게 행동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갈망하라. 배고픈 사람처럼. Stay foolish. 최고 대학생들인데 영리한 척하지 말라. Stay foolish. 항상 네가 바보인 것처럼 행동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 경청하고 겸손하라. 잡스가 굉장히 잡스러운 소리를 했지만은 이게 진리예요. 자, 옛날 사랑방에 가면은 시골 사랑방에 새끼 꼬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 가운데 큰 화로가 있어요. 화로가. 근데 어떤 머슴이 거기다가 고구마를 구워놓고 집에를 잠깐 갔다 와야 할 문제가 생겼어. 옛날에 그 사랑방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닙니다. 약간 부잣집, 소를 키우는 데가 사랑방이 있어. 거기 항상 따뜻하고. 그럼 다른 모습들이 거기 와서 자고 새끼도 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구마를 구워놓고 집에 갔다 오려고 보니까 어떤 놈이 꺼내 먹어버릴 것 같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메시지를 써놓고 갔어. 고구마 구워놓지 않았음, 이렇게 메시지를 써놓고 갔어. 근데 딱 집에 갔다 와서 보니까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어. 고구마 꺼내 먹지 않았음, 그렇게. 그런데 화로를 암만 뒤져봐도 고구마가 없어. 분명히 꺼내 먹지 않았다고 써놨는데 없어. 이렇게 순진한 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폴마이어가 얘기한 것처럼 돈도 들지 않고 힘들지도 않은 인생 시나리오 한번 써보는 거. 써보라 하니까 써봤어. 근데 인생 시나리오를 한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수정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세계적인 부호들이 왜 그렇게 할까? 그 다음에 성공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힐이 쓴 The Law of Success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요. 그것은 그 후에 심리학자들이, 또 그때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해놨어.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걸 보고 자기 암시라고 그럽니다. 자기 암시, 오토 서제션이라고 해요. 자기 암시, 자기가 자기에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2019년 8월 1일까지 스타마스타가 되겠다. 이건 뭐예요? 의지예요, 뭐예요? 네, 의지야, 의지. 요 의지를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의지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걸 증명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의식인데, 의식은 10%의 현재의식과 90%의 잠재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런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잠재의식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잠재의식은 모두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다. 꽉 차 있다.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이 전업주부만 하던 여사장님이 나는 5년 후에 5천댁이 되겠다. 내 의지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 밑에 배꼽 밑에서 니 같은 것이 어떻게, 니 가진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문득 넘어가자마자 맞아, 나는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인간의 잠재의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냐면은 인간이 나빠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 다시 말하면 나쁜 뉴스는 그것을 내가 그 나쁜 뉴스를 모르면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고 재산을 잃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쁜 뉴스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뉴스는 그걸 몰라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 그래서 좋은 뉴스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모두 생명부지를 위해서 부정적인 것으로 채워 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70대 할아버지가 1년 365일 교통정리를 해서 초등학교 애들을 안전하게 길을 건너게 했다. 이런 뉴스 가끔 나오죠. 그걸 들은 엄마는 좋은 할아버지네, 그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누구를 납치해 갔다 이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전화를 해요. 너 납치해 갔단다, 거기 납치해 갔단다. 그리고 아들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낯선 사람 있으면 따라가지 말고, 사탕 준다 그러면 받지 말고, 차 타자 그러면 타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 그것은 그 엄마가 나빠서가 아니고 그 나쁜 뉴스를 모르면 내 아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요 잠재의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그거를 실패 메커니즘이라고 그러더라고.
페일리어 메커니즘이 계속 작동해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 잠재의식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의식을 계속적으로 잠재의식에 집어넣어서 입력을 시켜서 잠재의식을 일부나마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석세스 메커니즘,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공 메커니즘이 일단 작동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추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똑같이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그걸 극복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실패 메커니즘이 작동하면 거기서 좌절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그 차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잠재의식은 자꾸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신생 시나리오를 써서 오토 서제션, 자기 암시를 계속 주라는 거예요. 나는 3년 뒤에 월천댁이 되겠다. 난 된다. 될 수 있다. 하는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 그것이 내가 하는지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 버려. 그때 작동이 시작된다. 이건 심리학자들이나 성공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연구하는 것이니까 대단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과연 그러는가는 연구하려면 30년이 걸려. 연구하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이 연구해 놨어요. 어떤 사람은 지가 연구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연구하는데 30년 걸려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자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로마의 수도 카피탈리누스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곳, 이걸 수도 캐피탈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 자본, 캐피탈이라고 해요. 민의가 모이는 곳, 미국의 국회의사당, 이걸 캐피탈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거죠. 거기서 돈을 찍어내. 돈을 찍어낸단 말이에요. 금화나 은화는 그 자체가 자본입니다. 자, 그렇듯이 문제는 자본이 계속적으로 농경사, 원시사회, 농경사회, 그리고 산업화사회, 그리고 후기산업사회, 그리고 지금 지식정보화사회, 그리고 창조사회로 넘어가면서 자본의 범위가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형적인 자본, 눈으로 봐서 자본이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못 가져요. 물려받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강남의 5층 상가, 이거 어떻게 가져요? 못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 땅 10만 평, 못 갔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지분 얼마, 로얄티, 저작권 로얄티 얼마,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 눈에 보이는 자본이에요. 계속 들어와요.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나 그게 없으니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걸 만들려고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점점 중요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은 서민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옛날에 머슴이 지주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종업원이 사장이 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가능해. 그것이 인텐지블 캐피탈,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PPT 좀 비춰주실래요? 네 가지 의문이 있을 겁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다시 말하면 비전이 있느냐, 내가 땀 흘릴 만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자신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사업 설명을 하는 회사 직원이나 그리고 리더분들은 좋다고만 자꾸 얘기해. 그럼 과연 좋은지는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 왜?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이에요. 내가 하고 의사결정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은 누가 감수해야 돼요? 내가 감수해야 돼요. 자꾸 제가 예를 들죠. 그게 시장 경제예요. 시장 경제. 다시 말하면 내가 밭 1000평이 있는데 여기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고구마냐? 마늘이냐? 사과냐? 이거 누가 결정하냔 말이야. 자기가 밭 주인이 결정해. 자본을 가진 자가 결정해. 그거 절대로 면장이 안 시킵니다. 대통령이 안 시켜요.
너 밭에 고추 심어 이렇게 안 시켜요.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비전이 있는 것이냐 사기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도 내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실 정보를 얻어야 돼요. 스폰서, 파트너, 회사, 인터넷 등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서 과연 할 만한 것인가는 자신이 결정해야 돼. 두 번째, 현재 상태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도권의 학력이 높더라도 다단계에 와서 성공하려면 다단계의 스폰서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스폰서가 먼저 와서 먼저 깨닫고 먼저 알고 있어. 이것을 공자는 현자라고 그랬습니다. 현명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는 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분야에 먼저 와서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을 공자는 현자라고 그랬어요. 현자한테 배워야 된다. 그렇단 말이에요. 노래에 그게 나와 있어요. 번지라는 제자가, 선생님, 번지는 공자보다 46세 연하니까 굉장히 어린애죠. 선생님, 농사 짓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저 같으면 임마 이리 와, 내가 가르쳐 줄게 했을 텐데 공자는 그런 유인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법은 나보다 농사 짓는 노인이 더 잘한다. 가서 물어봐라. 왜? 공자 입장에서 그 농사 짓는 노인은 농사에 있어서는 현자야, 현인이야. 그렇죠? 거기 가서 물어봐라. 난 그 사람보다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번지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채소 기르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공자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채소 농사 짓는 노인이 더 잘한다. 그 노인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노인이지만은 채소 농사 짓는 면에 있어서는 공자보다 현자야. 알겠죠? 그걸 공자는 현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포츠분들은 뭐예요? 다단계의 현자들이야. 그렇죠? 다단계 거의 산신령급이라고 해요. 산신령급이야. 가서 물어야 돼요. 그것이 사회적 캐리어가 어떻냐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시스템에 계속 참여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산지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강의하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머리로 아는 것하고 가슴으로 아는 것, 그것을 행동, 액션으로 옮기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이시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머리로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의하는 송태현 스타마스터나 아주 금과 옥조 같은 경험담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실천해 보고 한 거예요.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해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꼭 저런 방법만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 이 리더분들이 강의할 때 자기 경험담을 얘기했는데 경험담이 구구각각이야. 그렇죠? 인간은 사는 환경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걸 자기가 선택하면 돼요. 생각을 할 줄 알았네. 생각. 조선시대 한 아버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 가르치죠? 천자문을 가르치죠. 하루는 한일자를 가르쳤어. 한일자. 이게 한일자 쉽죠? 이게 한일자예요. 참 기가 막히게 쉽게 돼 있지. 밤새도록 말이야. 1000번을 써라 말이야. 한일자. 아침에 마당을 쓸면서 아들을 나오라 해가지고 너 밤새도록 한일자 외웠느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 수백 번 써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래. 마당을 쓸다가 아버지가 짝대기로 마당에다 한일자를 이렇게 석 끄고 이게 뭔자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대가리를 때리면 이 자식아 밤새도록 쓴 놈이 말이야. 한일자를 몰라. 그러니까 아빠 한일자가 언제 그렇게 커졌어요?
종이에다 이렇게 써다 마당에다 크게 쓰니까. 생각 없이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논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배울학자입니다. 배울학자. 학교할 때, 학생, 학습할 때 학자. 이는 여기서는 but, 그러나 그 말입니다. 어조사인데요. and로도 쓰고 but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아니 불자고 여기는 생각할 사자. 요건 곧 직자입니다. 곧. 망은 어두울 망자입니다. 멍청하다 그 말이에요.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멍청해진다. 여기 한 번 오고 나 다 알아? 안 하면 멍청한 사람이야. 배우긴 배웠는데 생각을 안 해. 한 번 듣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사가 없는 거예요. 사. 생각을 안 해. 여기 생각하라는 건 뭐예요? 원칙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사관학교에서 전쟁의 원칙을 배우지만은 그 복잡한 전투 현실을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원칙을 똑바로 알고 있으면 전투 상황에 맞게 융통성, 플렉서빌리티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게 사란 말이에요. 지금 사관학교에서 에스트포인트 사관학교 이 팜플에서 보면 앞에 에스트포인트에서 뭘 가리키는가 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플렉서빌리티란 말이 나와요. 융통성.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막 다르고 극지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전쟁의 원칙을 웨스트포인트에서 가르치지만은 거기 가서는 뭐 해라? 그 상황에 맞게 원칙을 응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고객들 상대를 해보면요, 참 열불 터지게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아주 담벼락 같은 고객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하고 즉각 우리의 설명을 이해하는 사람들하고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달라요. 그때 뭐 해야 돼? 사람 안에. 사는 곧 뭡니까 여기서?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배우되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한 놈은 멍청해진다. 멍청하다. 예? 멍청하다. 그러면 생각만 하는 놈 또 뭐예요? 배우지 않고 통상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생각만 하는 사람이에요. 사이 불확측태. 생각만 하고 think, but 그 말이에요. but 배우지 않은 놈은, 공부하지 않는 놈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해. 그런 놈하고 상대하지 마라.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지가 다 한다고 생각하고 독선과 아집에 빠져요. 아무 말을 안 들어. 아무 말 듣지를 않아. 다른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안 들어. 지 생각만 한단 말이야. 지 생각만. 그래서 논어라는 책이 위대한 게 항상 이렇게 대꾸로 만들어놨어요. 대꾸로. 학이 불사즉 망. 배우되 융통성이 없고 창의성이 없는 놈은 멍청하죠. 멍청해.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은 놈은 위험하다. 그럼 위험해요. 지 생각만 하고 새로운 정보, 새로운 지식을 파트너나 스폰서로부터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판단 미스가 온다. 그래서 세 번째, 자꾸 와서 소통하고 하라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배우고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배우고. 학사 동행이야. 같이 가야 된다. 생각과 이것이 생각을 경영한다. 이런 측면이 있어요. 알겠죠? 경제학에서 의사결정 이론에서 생각을 경영한다를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의사결정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사결정을 똑바로. 의사결정을 아무렇게나 하면 손해가 나요. 왜? 자본주의 시장 경제니까. 그렇죠?
의사결정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일생일대의 의사결정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경영한다는 게 그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 하지 말고. 그만큼 의사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지금까지 의사결정에서만 노벨 경제학상이 8개가 나왔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 몰라요. 그만큼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의사결정의 상황이 전부 다르니까. 예를 들면 맨 처음에 노벨상을 받은 것은 시장에서의 의사결정이었어요. 시장 경제니까.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지만 시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시장이 있어요. 비시장. 다음 정치시장이 있습니다. 정치시장.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파트너를 관리하는 행위는 정치행위입니다. 정치행위. 그걸 정치라고 그래. 상급자가 하급자를 관리하는 행위도 정치행위예요. 좁은 의미의 정치뿐만 아니고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하는 행위가 전부 정치행위거든요. 근데 정치행위의 핵심은 뭐냐면은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 장관 자리가 수만 개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죠. 장관이라는 포지션은 부족한 자원이에요. 그렇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자리가 없어. 다시 말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게 모든 비정치 시장에서의 논리예요. 그러면 그 장관 자리를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게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내 파트너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내 돈도 제한되어 있어. 그러면 어떤 파트너에게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배분할 것이냐. 누구 결정이야? 스폰서의 결정이야. 다 도와줄 수는 없어. 그렇죠? 다 도와줄 수는 없어. 그러면 거기에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파트너들이 받아들이기에 공정하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공정하다. 공정성이 깨지면요, 그 어떤 것도 되잖아요. 공정성이 깨지면 반드시 그 조직은 망하거나 그 나라는 망해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가 파트너를 관리하는 것은 정치행위입니다. 정치행위. 정치행위는 부족한 자원을, 항상 자원은 부족합니다.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것이냐. 그 문제. 논어의 왕이 공자에게 정치가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펀이죠? 정치는 정치는 올바르게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는 잘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그러면 이제 요게 되고 나면은 요게 자본 축적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오면은 포기만 안 하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언젠가 그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심리학자들의 결론이 성공은 IQ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뭐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열정과 끈기다. 그걸 영어로 그리트라고 그러는데. 그리트. 그러니까 어떤 포기하지 않는 투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용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는 그 열정.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열정과 끈기 그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뭔가를 계속 해보는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 내가 무슨 일이 안 되고 소득이 낮고 생산성이 낮다면 내가 어떤 자본이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용기, 근면성, 노력, 인내 전부 다 자본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미국의 현재 나온 결론은 뭐냐면은 인간의 성취,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정이고 하나는 끈기다. 그 결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열정이고 끈기다. 뭔가를 막 실패해도 계속하는 열정,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게 인간의 사회적 성공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나빠서, 그건 변명이에요. 머리가 나쁘다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는 나를 왜 이렇게 낳았을까? 부모 탓인데, 열정과 인내는 자기 훈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은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넘겼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자, 열정과 끈기로 모두 3년 후, 5년 후에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